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 네,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알려주시죠. 예, 25,000원에 예. 40%요. 25,000원에 40%. 이 종목 예. 한 번에 25,000원대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두 번 네. 나눠서 했어요. 아, 조금 비중을 좀 늘려오신 거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잘 가다가 원전 관련된 테마 타서 좀 잘 갔었는데, 갑작스런 뭐 유상증자 소식 들리면서 급락하는 모습, 최근에 좀 충격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유증을 예. 하는데, 예. 유증을 받은 거에 나선지 안 받은 거에 나선지 모르겠고, 예. 또, 뭐예요, 원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좀 전망 좀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네, 관련주들. 가격대는 언제쯤 저기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이라든지 가격적인 전략도 한번 알아볼게요. 예, 예.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예. 네, 두산중공업인데, 지금 25,000원에 40% 비중 꽤나 많으세요. 일단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원전 관련주들의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두산중공업은 게다가 얼마 전에 유증 있지 않았습니까? 소식을 발표하면서 급락 나왔는데, 유상증자 받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략 좀 짚어주시죠. 예, 이 유상증자 날짜를 참 되게 헷갈리게 좀 해놨네요. 예. 두산중공업이 기준일이 보니까 1월 3일로 나오던데요. 그러면 1월 1일하고 2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라 네. 휴장이에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31일 말일 같은 경우는 맞아요. 또 납태라서 또 휴장이에요. 네. 그러면 30일이 마지막 날인데 네. 30일 날까지 저거 29일 날 종가까지는 들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생기고요. 잘못 헷갈려서 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는 못 받을 수도 그렇죠. 있네요. 예, 그냥 뭐 미리 팔았다가는 네. 권리 획득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날짜 계산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배당을 받으려면 28일 종가까지 사면 될 거고요, 주식을. 이거는 하루 뒤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산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좀 세게 두들겨 맞은 거는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 때문이죠. 저 유상증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상증자가 저는 이게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이 두산중공업에 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아마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예. 그 다음에는 뭐 거의 좀 어떤 또 다시 증자를 하고 이런 위험들 같은 경우는 크게 낮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가격 자체가 아직까지 정해지질 않았어요. 네. 지금 1차 발행가액이 18,100원으로 나오긴 나오던데 요게 좀 지나갔고 주가가 만약에 좀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2차 발행가액은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가변성이 조금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은 가격은 그 가격이 아니라 나중에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직까지 권리락도 안 했는데 자, 시청자님께서는 그냥 좀 들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그 소형 원전을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하는 회사가 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두산중공업이 지분 투자도 좀 했고요. 네. 투자도 좀 했고 그다음에 협업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요게 저 스펙을 통해 갖고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관심을 또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 하면 이 뉴스케일이 설계하고 그런 것들을 두산중공업이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협업 관계인데, 자, 이런 부분들,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이 원전 쪽이 나가야 될 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지금 기존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크게 만들어서 부지도 많이 차지하고 그러는데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작게 만드는 거죠. 모듈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듈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어디 가갖고 그냥 설치만 하면 되게 네. 그렇게 하는 거라서 또 앞으로는 이게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걸 시키려면 물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해안가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내륙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예. 작은 것들은. 자, 그래서 이쪽으로 상당히 좀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게 저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곤란하죠. 저 원전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곤란하고 예. 이 풍력 쪽에서도 마찬가지 제주도에 그 풍력 단지를 이 두산중공업에서 예. 했거든요, 실제로. 자, 그래서 풍력 쪽으로도 커나갈 그런 자리가 있는 기업이고 예. 또 얼마 전에 영국 자회사의 경우에는 영국 쪽에서 발주하는 ESS를 수주를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님 비중만 많지 않으면 제가 뭐 기회 봐서 더 사시라고 말씀드리려고 뭐 네. 그렇게 보니까 40%예요.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유하고 있는 거 그것만 좀 보유하시고요. 또 뭐 좀 있으면 이제 1월 달이 되고 그러면 권리락이 딱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 갖고는 또 괜찮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고 유상증자 권리락까지 다 하고 예. 그 증자까지 다 받으시고요. 조금 긴 관점으로 이렇게 보신다라면 또 새 보면 이 원전 쪽에서 이 야당 쪽 같은 경우는 원전 해야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야 된다 그러고 있고 여당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원전 안 된다 그랬었는데 네. 지금 살짝 좀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움직임이 그러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현 정부에서는 그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얼마 네. 남지도 않았고. 근데 차기 정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온 거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증자까지 받으시고 예. 좀 긴 관점으로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받으시고 그대로 쭉 보유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유해 가시면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네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목표가는 얼마 정도 보면 되겠어요? 한번 더 여쭤볼게요. 목표 주가는 혹시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자, 그 전에 시청자님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짧게 보시는 겁니까? 장기로도 볼 수 있어요. 아, 길게 보시면요. 지금 전에 저 6월 7일 날 기록한 32,000원이요. 일단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뭐 길게 보시면 충분히 3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충분히 만족되셨습니까? 그 수소 부분은 어떤가요? 수소 쪽도 이쪽 두산중공업이 많이 하고 그쪽으로도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이런 쪽들도 다 같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소장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보고 3만 원 이상까지 목표 주가까지 충분한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